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모방을 한다.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모방적인 존재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원하며 살아간다. 심지어 잠자는 순간에도 원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처음에 어떻게 갈망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어내야 할 자유다. 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인간이 진화함에 따라 사람들은 생존을 걱정하는 데 쓰는 시간, 즉 필요의 세계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욕망의 세계에 소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물마저도 필요의 세계에서 욕망의 세계로 이전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사람이 무엇을 희구해야만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전생과 현생을 비교할 수도 없으며 현생과 비교하여 후생을 바로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밀란 쿤데라. 우리는 쉽게 소유할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욕망은 현재 우리가 있는 곳 그 이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사물이 매력적인 방식으로 모델화 될 때 우리는 사물의 매력을 느낀다. 감정이나 문제, 재능 등 어느 것이든 이름을 지어보면 그것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규칙을 따르는 사람에게 끌린다. 스티브 잡스는 똑똑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역시 똑똑했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평범하고 규칙적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산책하는 걸 보고 몇 시인지 알 정도였다. 잡스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남다르길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의 매력이 그가 말하는 태도, 지능, 끈기, 재치 또는 자신감 등 어떤 객관적 자질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욕망, 현실 또는 인식과 남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료된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도 자신이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독창성과 혁신을 높이 사며 이단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러나 누구나, 심지어 스티브 잡스조차도 숨겨진 모델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위협감을 느낀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라. 누구에게 더 질투를 느끼는가? 세계 최대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니면 같은 사무실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지만 당신보다 지위가 더 높고 연간 1만 달러를 더 버는 사람? 아마 후자일 것이다. 욕망으로 고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고양이를 생각해보자. 그들의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집트인들은 왜 고양이를 숭배했을까? 고양이는 우리처럼 궁핍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변덕스럽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건강하지 않은 모델 경계하기. 당신이 따르는 사람들 중 건강하지 않은 욕망의 모델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몇 있을 것이다. 지인이나 예전 직장 동료,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는 사람 또는 몇 년째 알고 지낸 학교 친구일 수도 있다. 당신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신경 쓰게 된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힘으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들을 언팔로우하라. 그들에 대해 묻지 마라. 내 친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 창립 멤버였는데 자신이 다른 뛰어난 동료와 지나치게 모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당시 회사가 너무 빠르게 성장해 몇 달 동안 매일 야근을 해야 했는데 그 동료가 자신은 밤 10시에 퇴근할 것이라고 말하면 친구는 10시 30분까지 남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할 정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와 그 동료는 모두 회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해야 할 일 때문이 아니라 둘 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에서 행복이 지배적 욕망이 될 때 모든 사람은 따를 가치가 있어 보이는 욕망의 모델을 찾기 위해 저울을 살펴보게 된다.
당신이 욕망에 지배되는 한 당신은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C.S. 루이스. 가치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는다면 마케팅, 돈, 그리고 모델은 사람들의 욕망을 왜곡시킨다. 관심 갖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들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결정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요구했다. 가치와 욕망은 같지 않다. 가치는 다이어트를 하듯 욕망을 정리하기 위해 작용한다. 좋은 것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가치의 우선순위가 특히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의 결정은 가치가 아니라 모방을 따르게 될 것이다. 가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순위를 매겨야 한다. 우선순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갈등은 차이에서가 아니라 동일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만일 모든 것이 똑같이 좋거나 중요하다면 갈등은 더욱 커진다. 당신의 가치와 그들의 상대적 중요성 모두 확고히 하고 전달하라. 일부 가치는 절대적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며 옹호하라. 그것들은 피라미드의 바닥이나 동심원의 중심을 구성한다. 앞서 나눈 이야기에서 이집트인들이 고양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은가? 2018년 고대 이집트의 석관이 수십 마리의 미라 고양이와 함께 발견되었다. 적어도 17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같은 발견으로 이집트인이 고양이를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신화가 뒤집혔다. 진실은 훨씬 어두웠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제물로 사용했다. 고양이가 신성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를 제물로 바치든 오늘날 CEO나 코치를 희생타로 경질하든 모방 전염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다. 너 자신의 이유로 살라. 욕망은 사회적이다. 욕망은 유대감을 형성한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 연결된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 욕망은 알아차리는 것이지 결정의 대상이 아니다. 방에 조용히 앉아있기. 인간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일이 꼭 필요하다.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 즉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즐거운 거독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해 진실을 배우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일정 기간, 즉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17세기 물리학자이자 작가, 발명가,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인류의 모든 문제는 혼자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을 수 없으면서 비롯된다라고 썼다. 깊은 침묵에 들어가라. 매년 최소 3일 이상 개인적으로 침묵에 수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대화나 영상, 음악 없이 지내는 것이다. 책만 가능하다. 깊은 침묵은 일반적 소음이 주는 메아리나 외로가 완전히 사라지고 당신 홀로 자신을 대면할 때 들어가는 고유의 시간이다. 침묵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찾아라. 일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좋다. 수련 책임자가 짧게 말씀을 전하는 침묵 수련의 참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성찰의 말씀이나 낭독만이 침묵을 깨는 유일한 시간이다. 침묵에 투자한 대가로 활력이 넘치고 더 생산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피드백 걸러내기. 초월적 리더들은 뉴스 주기, 시장 조사 또는 초기 피드백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초월적 리더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보다 두터운 욕망, 즉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욕망에 먼저 반응한다. 머스크는 시장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사고 싶어 할 것에 베팅했다. 부분적으로 머스크가 자신이 모방 모델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업가가 되는 기쁨의 일부는 욕망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가는 주도적 능력이다. 미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의 산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것, 만나는 사람, 싸우는 전투는
사람들이 내일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배우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루크 버기스 저자의 너 자신의 이유로 살라 라는 책이었어요. 원서 제목은 Wanting, The Power of Mimetic Desire in Everyday Life인데요. 원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모방 욕망의 힘,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오리지널스를 쓴 애덤 그랜트 교수의 후기는 루크 버기스는 우리의 목표 중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한 데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친다. 그의 논리는 당신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이며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당신의 동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 아서 브룩스는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가진 것과 원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루크 버기스는 어떻게 욕망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자크 라캉이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되고 싶다. 단지 그렇게 오래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진짜 내가 생각한 게 맞나? 다시 돌이켜보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 혹은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직업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했을 가능성도 높고, 심지어 어렸을 때 아이돌들을 좋아할 때 뭔가 좀 나보다 언니이거나 뭔가 좀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멤버를 좋아하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신기하죠. 우리는 쉽게 소유할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예전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보석이 안 팔려서 가격을 올렸더니 갑자기 불티나게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책에서 잡스가, 스티브 잡스죠,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남다르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자꾸 모방을 하고 싶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건강하지 않은 모델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따라하게 되는데 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모델이라면 그들을 언팔로우하고 그들에 대해 묻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건 시도하지 말라는 거죠, 굳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침묵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찾고 3일 정도 침묵 수련의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기회가 되면 템플스테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초월적 리더들이 자신들의 욕망에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회사가 개발한 우주선으로 첫 우주 관광에 성공을 했는데 그 우주선 내의 디테일이나 우주복의 디테일,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럽게 우주 관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창문에 손잡이를 달면 사람들이 둥둥 떠다닐 때 손잡이를 잡고 지지해서 이제 바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자꾸 그냥 떠다니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오는데 참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시뮬레이션만 해봐도 훨씬 더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주여행을 하진 않지만 내가 만약 정말 우주 관광을 한다면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의 진짜 욕망은 무엇일까요? 왜 원하는가를 찾아내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도구는 없다고 해요. 많은 문제들을 내가 왜 그러지? 왜 그걸 사고 싶지? 왜 그걸 가지고 싶고 왜 그게 되고 싶지? 왜 그곳에 가고 싶지? 물론 본능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것도 괜찮지만 시간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든 자원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사 브룩스 교수의 후기처럼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가진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그 균형을 잡는데 내가 뭘 진짜 원하는지 아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